만약 이 만화를 그리면서 클리셰를 비트는 거에 염두를 하고 그렸다면 결말을 무조건 비틀었을 겁니다. 그 결말이 자리미가 주영이를 두고 경우랑 만나서 뭐 이렇게 한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결말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레드진생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 로즈데이에 대한 떡밥에 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은 많은 관심 주셨다는 거에 일단은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뜨고 나서 지금 네이버 댓글에도 로즈데이 떡밥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미랑 주영이가 헤어진다고? 경우랑 자리미가 어떻게 만나? 어떻게 자리미가 주영이를 버리고 경우를 택해? 막 이런 식으로 경우, 자리미, 그리고 주영이 이 셋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떡밥일지 아닐지 작가님이 의도한 건지 아닐지는 아직 오피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생각은 다른 거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은 항상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가 웹툰을 보는 데 있어서 독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연애혁명을 작가님이 만들 때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설정으로 이 만화를 그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냐? 바로 작가님이 이 만화를 만들 때 한 말이 있죠. 클리셰를 비틀어 버리겠다. 보통 연애물과 다른 연애물을 만들어 보겠다 라는 거죠. 클리셰라는 그 단어의 뜻을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려보자면, 클리셰라는 거는 진부한 거죠. 진부한 거. 쉽게 말하면 진부한 거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클리셰라고 해요. 근데 작가님은 이 클리셰를 비틀겠다, 클리셰를 비틀면서 이 만화를 만들었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애혁명은 예전부터 이미 클리셰를 많이 비틀었고, 심지어 초반부터 클리셰를 계속 비틀어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혁명이 클리셰를 비튼 첫 번째, 바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주영이, 여자 주인공은 자리미. 여기부터 벌써 클리셰를 비틀어 버렸어요. 일반 연애물에서 남자 주인공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바로 남자다움, 멋있음, 이런 거잖아요. 여자 주인공은 애교 많고 뭔가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의 설정이 일반 연애물이잖아요. 근데 이 연애혁명은 클리셰를 비틀어 버려서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공주라고 짓고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왕자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둘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요. 일반 연애물에서 여자 주인공이 가져야 할 성격을 주영이가 갖고, 남자 주인공이 가져야 할 성격을 자리미가 갖는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자리미는 요리를 못해요. 근데 보통 요리를 잘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요리를 잘하는 거는 여자가 더 잘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리고 남자는 요리를 여자보다는 못한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 보통 그렇잖아요. 만화나 무슨 영화나. 근데 이 캐릭터의 성격, 이름, 모든 거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게 작가님이 첫 번째로 비틀어 버린 거죠. 어떤 인터뷰에서도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주영과 왕자림의 장명 계기를 물어보니까 순정만화 클리셰를 비틀게 염두에 둔 게 맞다고 하면서 이름도 공주와 왕자에서 따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작가님은 순정 만화를 즐겨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충 떠오르는 그 순정 만화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무슨 설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벌써부터 작가님은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설정을 벌써부터 비틀어 버렸다. 이게 연애혁명의 제일 큰 첫 번째 클리셰를 비틀었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클리셰를 비틀어 버린 거는 바로 첫사랑입니다. 일반적인 만화에서는 첫사랑은 거의 이루어져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작가님은 만화를 그릴 때 일반 연애물과는 다르게 현실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안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다수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첫사랑이 어쨌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혁명에서 두 번째로 클리셰를 비틀고 있는 부분이 짝사랑과 첫사랑입니다. 뭐 스토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생각이 납니다. 일단은 자리미 역시 첫사랑 최정우를 좋아했죠. 근데 최정우랑도 안 좋게 끝났고 결국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우 역시도 남유리가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굉장히 많습니다. 병훈이도 도서관 누나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지도 지금 현재 경우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않고 있고요. 우리도 경우로 5년째 짝사랑하고 있고 이게 첫사랑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모든 커플들 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짝사랑과 첫사랑에 관련해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스토리에서 ING인 캐릭터가 있다면 바로 그건 주영이죠. 주영이의 첫사랑은 자림이고 그 자림이랑 현재 잘 사귀고 있고 지금 자림이가 주영이를 좋아하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왔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영이의 첫사랑은 자림이가 아니고 보경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사귄 거랑 첫사랑이랑은 완전 별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나마 잘 되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주영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연애혁명에서 일반 연애물과는 다른 두 번째로 클리셰를 비틀어버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셰를 비틀어버리는 것들이 연애혁명 스토리가 흘러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보통 연애물 그렇잖아. 되게 이상하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진짜 매력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만 서로 좋아해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친구들은 이 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자 주인공들의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지 않아. 왜?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애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근데 뭐 반대로도 남자 주인공만 이 여자 주인공을 좋아해요. 이 남자 주인공의 친구들은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 주인공을 여자로 느끼지 않고 이 둘이 행복하게 살기를 항상 바란단 말이죠. 근데 연애혁명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 상훈이가 민지를 좋아했는데 민지는 경우를 좋아하고 경우는 자리미를 좋아하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했다. 다른 연애물들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게 연애혁명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게 바로 클리셰를 비틀어버렸다라는 설정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클리셰를 비틀었다는 거는 결말 역시 비틀어버리겠다는 거죠. 보통 연애물의 결말은 어떻죠? 해피엔딩이잖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뭐 이런 거를 다 거치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거쳐도, 그리고 뭐 뜻밖의 암초를 만나도 항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애를 뭐 낳아서 애 둘 낳아서 행복하게 삽니다. 보통 이런 거잖아.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많이 봐왔고, 그런 스토리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연애혁명의 스토리도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독자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클리셰를 비틀었다면 작가님은 분명 결말 역시도 비틀었을 겁니다. 작가님은 그랬어요. 이 연애혁명을 만들 때 초반 설정과 그리고 결말을 완전히 설정을 해놓고 이 만화의 스토리를 그려나갔다. 중간중간 스토리는 이 결말과 캐릭터 초반 설정에 맞게 탄탄하게 그려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만화를 그리면서 클리셰를 비트는 거에 염두를 하고 그렸다면 결말을 무조건 비틀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이 뭐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림이와 주영이가 결혼까지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근데 이거를 비틀어버렸다면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 그 결말이 자림이가 주영이를 두고 경우랑 만나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라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스토리로만 보면 절대 자림이가 주영이를 배신하고 경우한테 간다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결말은 주영이는 자림이랑도 못 만나고 자림이는 경우랑도 안 만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예상한 건데, 클리셰를 비틀었다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애혁명 결말을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만화를 그릴 때 작가님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렸는지, 염두에 둔 부분이 바로 클리셰를 비튼다, 이 설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는 이 영상에 굉장히 반박을 하실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그럴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애혁명의 결말은 누구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뭐 경우랑 자림이랑 만나는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클리셰를 비틀었다면 결말까지 비틀었을 거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일단은 저는 이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연애혁명이 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작가님은 17년도에 이제 반 넘어왔다고 했거든요, 결말까지. 근데 지금 19년도잖아. 아마 내년 중순 혹은 내년 이맘때쯤에 결말이 나올 것 같아요. 과연 그 결말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작가님이 남겨주시는 그런 떡밥을 잘 회수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 작가님은 이미 결말을 정해놓고 그려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한다고 해서 초반부터 설정해놓은 이 결말을 바꾸실진 않을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도 하셨고, 결말을 바꿔버리면 지금 설정해놓은 이 다 스토리를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설정 붕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말을 바꾸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말이 무엇일지 우리는 계속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레드진생이었습니다. 쿠키 영상. 여러분,
저 스스로는 또 연애혁명 정주행을 몇 번 해보다가 오늘이 11월 26일인데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이게 모르겠어. 이 장면을 왜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경우랑 자리미에 관련된 거예요. 이 영상이 물론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 이게 괜히 내가 과몰입해서 아니면 뭐 과민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찾은 장면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주제로 다뤄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많은 시청 바라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